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개막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이번 당대회가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15분의 개회사를 통해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로 북한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개회사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을 승리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며 허담, 김양건 등 20여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들이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해 조국의 통일과 부강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이 있었기에 혁명에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 북한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인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성공을 이룩했다고 말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으며 충천한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연이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 기적들을 창조했다며 이를 통해 70일 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승리자의 긍지를 높이며 제7차 당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을 김정은의 당으로 표현하면서 김정은 시대가 개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분위기를 띄우고 김정은 우상화 메시지를 반복 송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는 조선중앙TV는 평소보다 무려 7시간이나 앞당긴 오전 8시부터 특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당대회 경축과 김정은 찬양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노동당을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 김정은 동지의 당으로 부르는 위대한 승리의 봄이여라는 제목의 서사시를 낭독하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 동지의 당이란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기록 영화도 내보내며 백두혈통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노동신문도 김정은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전체 6개면 중 5면을 7차 당대회에 할애해 70일 전투성과 등 김정은 띄우기에 주력한 겁니다. 특히 일면 사설을 통해 이번 당대회를 우리 당 역사와 인류사에 특기할 승리자의 대회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김정은을 김일성과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이라며 우상화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TV 시청 지시에 따라 당대회 첫날 하루 종일 TV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조한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황무지에서 벗어나고 고립에서 탈출하라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동아시아의 안정을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노동당 대회를 미국과 중국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고립에 직면해 있다며 황무지에서 나오고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 길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도발적 행위를 중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경제 요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해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실현하길 희망한다고 논평했습니다. 目前正处于国家发展的一个重要的阶段，我们希望朝鲜能够实现国家的发展，人民的幸福。我们也希望朝鲜能够听取国际社会的呼声，来共同的维护东北亚地区的持久和平稳定。 한편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이 이번 노동당 대회에 중국을 포함해 그 어떤 국가 대표단에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당대회 이전 핵실험은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대회나 그 이후에도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개막되면서 우려했던 당대회 이전 핵실험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며 당대회 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도 당대회 이후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재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대회 이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은 배경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매진하느라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핵실험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 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무수단 미사일 실패 등으로 당초 계획이 어긋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개 경고 등 중국 측의 만류가 결정적이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8일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말한 데 이어 중국 정부 차원에서 물밑 제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러 사정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뿐 당대회 이후 언제든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앞서 기자들의 리포팅에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로 자신들의 존엄과 국력을 빛냈다고 말하면서 사회주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들도 어제 하루 종일 김정은 개회사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네네. 예, 아무래도 결국은 밤 늦게서야 김정은에 대한 개회사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개회사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네 가지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선대 수령과 자기의 위대성을 이제 부각시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이렇게 북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했느냐. 이제 거기에 또 엘리트들이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70일 전투라고 했어요. 그 70일 전투가 70일 동안 각 분야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그 70일 전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달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활용했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수소탄, 광명성 4호 핵 강국에 대한 자기 치적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 문제가 지금 과거 4년 동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을 포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이 개회사에서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의 성공을 강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4차 핵실험하고 나서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을 실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수소폭탄이 갖는 어떤 위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 당시 폭발 위력이 수소폭탄은 아닌 것 같아. 단
그렇지만 이제 재래식 어떤 분열 핵폭탄은 아니고 아마 증폭 기술을 좀 활용한 그런 증폭 핵 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네.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핵 융합 기술을 일부 활용해서 분열 폭탄의 위력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 핵 융합 기술을 일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핵 수소폭탄 그 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핵 수소폭탄 기술로 지금 계속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 평가는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단이라든가 그러니까 핵폭탄을 실어날 수 있는 어떤 미사일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무수단이라든가 SLBM 이런 것들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까지는 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대회를 앞두고 또 있었던 얘기가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 5차 핵실험은 감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2012년도 4월 달에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실패했어. 근데 미사일 쏘는 것과 동시에 핵실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핵실험 준비도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미사일을 쐈거든요. 성공했어. 그러니까 2월 달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패턴이 그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무수단은 결국 괌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 괌이라는 건 미군 기지고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사일이 완성이 되지 않는 핵폭탄은 의미가 사실 없어요. 미사일에도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도처럼 아마 핵실험을 미룬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이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자. 아마 그런 게 첫 번째 것 같고 또 다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의존도가 거의 100%라는 중국이 압박을 하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이제 당대회를 끝나면 중국이 원하는 평화협정, 육자회담 어떤 대화 모드로 한번 돌아가 보고 근데 사실 그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전제가 없으면은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갔다가 잘 안 되면은 이제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어떤 순서를 뒤에 미루는 거 아니겠느냐. 하여튼 의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사님 추가로 개회사를 보면 당대회 이전에 강조했던 70인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 대한 성과를 또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의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는 예, 글쎄요, 그 국제사회의 압박이 상당할 텐데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사실 70일 전투의 그 텔레비에 방영된 걸 보고 무슨 뭐 횃불 들고 밤중에 횃불 들고 막 몰려가고 네. 또 한 사람이 돌 하나씩 들고 가서 이제 놓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는 50년대, 60년대 천리마 운동할 때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걸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모든 분야별로 북한의 모든 분야별로 70일 동안 어떤 목표를 해놓고 거기에 달성을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부 자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대외 협력도 없이 그것을 아마 성과가 부풀려지고 막 허위 보고가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경제 발전을 할 수는 없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내부 자원 고갈, 북한 내 산업 시설들은 대부분 중단돼 있거든요.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면은 어쨌든 외부로부터 협력이라든가 자원을 들여온다든가 기술 협력 이런 게 사실 어려워지니까 네. 북한 경제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제사회 제재 효과죠. 네. 네, 북한의 사정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김정은은 또 이제 개회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표현 그대로를 빌리자면 사회주의 위협 완성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라고 뭐 평가를 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정표, 뭘 뜻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뭐. 자기 자신이 이제 위대한 수령으로 등극했다. 네. 이제 사실은 북한은 당국가 체제입니다. 당이 지배하는 체제예요.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뭐 이런 당 대표자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추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북한을 통치하는 기관 조직인 당을 이제 내가 장악했으니까 내가 진짜 할아버지 아버지의 버금가는 위대한 수령이 됐다. 네. 이게 이제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자체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강국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 개발해 왔던 네. 이제 핵무기를 내 때 와서 완성했다. 이제는 제국주의의 어떤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인민들이여 안전해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 조직이 이제 정비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좀 어지러웠던 시장 경제 때문에 어지러웠던 당 조직이 정비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건국했던 사회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 의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박사님 또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사업총화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중에. 이 사업총화 보고 어떤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화라는 거는 북한에서 반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총화를 하거든요. 생활 총화, 뭐 사업 총화. 근데 생활 총화라는 거는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상호 비판, 자아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총화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원래는 당대회가 지난 당대회가 열리고 다음 당대회가 열렸으면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모든 사업들을 종합 점검하고 평가하고 성과, 업적을 보고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 같은 경우는 80년 6차 당대회 때 약 한 5시간, 6시간 동안 연설을 했어요. 사업 보고를.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사업 보고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마 김정은이가 어저께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추정은 할 수 있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 그 다음에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고 미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승리했다. 이제 이런 것이 아마 첫 번째 내용으로 자기 선대 수령들의 업적을 과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한 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결국 역시 핵강국입니다. 핵개발이 역시 내가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세포 등판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댐 건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제 건설에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그다음에 6.28 경제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경제 개발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정은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아마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번 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핵심 골자는 김정은 우상화라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뭐 상당히 이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7차 노동당 대회가 갖는 의미, 뭐 핵심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36년 만에 왜 노동당 대회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노동당 대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노동당 대회는 결국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김정은을 위한 그런 당대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유일 지도 체제 강화는 위로부터는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뭐 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군사 훈련을 지도한다든가 한 1년에 한 200번을 현지도 다니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수령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충성심을 제고하고 지도력을 과시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포정치, 현영철 처형, 장성택 처형 같은 공포정치를 통해서 엘리트를 장악했단 말이죠. 문제는 밑으로부터 사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최악의 경제난 상황에서 당 조직이 거의 와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 한 300만 명 중에서 90년대 50만 명 정도의 당원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이 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 조직 정비가 없이는 자기 유일 지도 체제가 사장누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90년대 당 조직이 와해가 되니까 성군 정치라는 걸 내세워서 군을 앞세워서 위기 관리 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위기 관리가 끝나면 그다음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군이 지금과 같이 북한이 시장 경제가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군이 사회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군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독재자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자마자 군을 약화시키고 당을 재건시키는 거죠. 당은 약 한 350만 명 정도 되는 당원들이 전국의 기관 조직으로 완전히 시장 경제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를 당 조직이 장악해서 일사불란한 사회주의 체제,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를 떠받드는 어떤 기관 핵심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회가 당 조직 재건, 정비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 당대회의 핵심은 이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우상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당의 어떤 결집, 예, 그렇습니다. 권력 결집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 개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7차 노동당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단 말처럼 없는 성과로 거칠에만 치중하며 요란만 일으킨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은 언제 감행할지 모르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